자, 이어서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엑셀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우리 3학점 수업은 6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50분밖에 안 됐더라고. 그래서 조금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75쪽에 근축광선 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축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축에 가까운, 근축이니까 축에 가까운. 축에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축에 가까운 것과 축에서 먼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이거는 그 앞에서 그 두꺼운 렌즈, 그러니까 두 개 렌즈 있을 때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에 의해서 그 광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광축에 도달하는 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엑셀을 가지고 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바로 그 높이를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가우시안 상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요거는 요 그림으로 따지면은 y1 4, 요거 y1 2네요. 요거는 뭐 아직 수차 얘기를 하기 전이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축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쪽 점이었으면은 축에서 멀어지면 될수록 이쪽 점, 더 멀어지면은 그 2배, 3배가 됐으면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이와 같이 생기는, 요걸 이제 구면수차라고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알지만, 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했을 때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시리즈 전개, 우리는 보통 테일러 전개라고 얘기를 하죠.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사인 같은 경우는 u 빼기 3 팩토리얼분의 u 3승 더하기 5 팩토리얼분의 u 5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2일 빼기 2 팩토리얼분의 u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u가 아주 작으면, 그러면 u와 u 3승은 작은 값을 세제곱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0.1이다. 그러면 0.1의 3승은 0.001이잖아요. 그럼 0.1과 0.001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100배 차이가 나니까 0.1에 대해서 요 값은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근축광선 추적의 그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승, 5승, 7승, 3승도 작으니까 5승은 당연히 더 작고 7승은 당연히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얘만 남기는 거예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제곱 4승, 6승이 남기고 1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u가 상당히 작을 때, 그럴 때는 사인이 없어지고 코사인은 1로 근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값을 비교해 보면요, 그 사인 u 값이 10도일 때는 0.17이고요. 그냥 u는 0.17인데 0.17 45, 그러니까 365에 453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이렇게 언뜻 봐도 0.001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제 차이가 나는 건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U 삼성 같은 경우는 섬은 요 정도 아주 작은 값에 얘는 무시할 수가 있는데, 30도만 돼도요. 사인 U는 0.5인데 U는 0.52예요. 즉 0.023,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30도만 돼도 5%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시하기에는 뭐 이건 이제 정확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각도가 작을 때 앞에 있는 1차항만 근사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 그거를 1차 광학,
또는 근축광학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점을 찾아나가는 것을 근축광선 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확한 광선 추적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게 근축광선으로 되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서 오늘은 첫 번째 해당되는 그 10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6주차 내용에서 뒤에 부분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굴점에서 근축광선 추적에 대한 그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그림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요 L로 가서 다시 굴절해서 이 점으로 오게 됐고 그때는 여기 O였고 여기가 I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물체거리라고 해야 되나 T-1 여기는 T라고 하고 요 각도를 파이-1 요건 파이 U-1 U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곡률 반경 R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L 지점에서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요. 왼쪽의 굴절률을 n-1 그 다음에 오른쪽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해주면 n 사인 파이 여기 마이너스 은 n 사인 파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근축광선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근축광선이라고 해주면은 사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순서 바꿔볼게요. 책에 순서 바뀌어 있으니까 n 파이는 n-1 파이 -1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요 삼각형에서 외곽이니까 파이 -1은 U-1 더하기 알파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는 요 각도는요. 요 각도는 요 삼각형에서 알파가 외곽이죠. 그래서 알파에서 U를 뺀 게 파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은 여기다 쓰면은 알파는 파이 더하기 U인데 이 U가 음수라는 거죠. 0보다 작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면 더하기에 마이너스 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뭐가 되냐면은 알파 더하기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U 더하기 알파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대입을 해주면 n에 U 더하기 알파는 n-에 U-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u 더하기 n알파는 n-1 U-1 더하기 n-1 알파고요. 여기에서 U랑 관련된 것들은 다 왼쪽으로 모을게요. U랑 관련된 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거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nu 빼기 n-1 U-1은 이거는 넘어가면 알파로 정리를 해주면 알파에 n-1 빼기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식을 근축광선 추적의 첫 번째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게 근축광선 추적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nu라는 값이 그 변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nu라는 값은요 n-1 u-1이란 값에다가 뭘 더해 주냐면은 알파 곱하기 n-1 빼기 n.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에 요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알파라고 하는 값 있잖아요. 알파는 요 각도잖아요. 그래서 알파는 사인 알파하고 거의 똑같고 사인 알파는 r분의 y죠. r이 곡률 반경이니까 곡률로 쓰면은 얘가 cy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은 nu는 n-1 u-1 더하기 cy의 n-1 빼기 n. 그래서 요 u라고 하는 요 u와 u가 있는데 이전의 u-1을 알면 나중에 u 값을 알 수 있는데 우린 u라는 값을 쓰지 않고 nu라고 하는 요 값이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게 그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근축광선이 그러니까 nu라는 값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요거는 근축광선 추적에 대한 전파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J-1 면이 있고 J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한 지점에서 U- 각도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면에서의 요 y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려는 거죠. 아까 잘못했네. 잠깐만요. 이게 전파 공식이 아니라 그 지금 할 게 전파 공식이고요. 요거는 근축광선 추적의 굴절 공식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지금은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문제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선 추적, 그러니까 광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내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y, 요 높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죠. y하고 y-1의 차이가 뭐예요? y 빼기 y-1의 차이는 바로 요 u와 그 다음에 요 길이,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탄젠트 u-1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t-1 곱하기 탄젠트 u-인데 탄젠트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u하고 t의 값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t 빼기 1, u 빼기 1입니다. 그래서 y는 뭐가 되냐면은 y-1 더하기 t-1 u-1인데 자, 요거를요. 우리가 앞에서 nu라는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nu라는 걸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n-1 u-1을 곱하면은 나눠줘야죠. 그래서 n-1 t-1이라는 걸 곱하고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뭐냐면요. 두께는 두께인데 굴절률로 나눠준 두께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환산 두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요. y는
y-1 더하기 t-1 n-1에 n-1 u-1.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했었잖아요. 그 n-u-의 관계 다시 써보면요. n, u는 n-1 u-1 더하기 cy. 근데 y를 앞에 쓰고요. c를 뒤에다 쓸게요. n-1 빼기 n. 여기서 요 값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굴절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굴절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의 각도와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이를 알면 그 다음 면에서 도달하는 각도, 그 다음 면에서 도달하는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면 다음 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축 광선의 추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끊고요. 다음 주 내용에서는 이걸 가지고 근축광선 추적을 통해서 엑셀을 가지고 해보는 것들을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